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Spiral Deep Tuning Free Omnidirectional Panoramic Image and Video Generation via Spherical Latent Representation이라는 논문으로 2025년 4월에 아카이브에 공개된 논문이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메인에서 가장 최근에 봤던 연구들 중에 가장 창의적으로 좀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먼저 결과물부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이 영상은 이 제안하는 스피얼 디프라는 논문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요. 이 지금은 파워포인트 문제 때문에 좀 깨져 보이지만 이거를 추가적인 모델 학습 없이 원래의 디퓨전 모델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정도의 괜찮은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 혹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머시브 콘텐츠의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머시브 콘텐츠, 특히 이제 360도 파노라마 콘텐츠는 AR, VR 어플리케이션이 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60도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프리센스, 그러니까 실제감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를 생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떠한 이미지 생성 방식이 아닌 이키렉탱귤러 프로젝션 형태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현존하는 모델로 생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가 여기 사진에 있는데요. 뭐 360도 로라라든지 펜퓨전 그리고 뭐 ERP 레이턴트에서 하는 다이나믹 스케일러 같은 여러 가지의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이 사진은 우리가 정확히 이제 위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인데 극점에 가까울수록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거나 블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단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한 모델들이고 아래는 이제 튜닝 프리 접근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번에 제안하는 스피얼 디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스피얼 디프라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튜닝 프리 프레임워크이고요.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 가장 핵심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턴트를 다루는 방식을 좀 바꿈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는데 튜닝 프리라는 점, 그리고 튜닝 프리이지만 하이 퀄리티, 그리고 360도의 특징인 이 360도의 극점 그리고 그 양끝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잘 구현해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이내믹 레이터 샘플링 혹은 뭐 디스토션 어웨어 웨이트 알고리즘 테크닉 같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익스페리멘트에서 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 중에 이제 학습했던 연구와 그리고 학습하지 않은 연구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인 연구 하나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학습했던 연구 중에는 올해 1월에 나왔던 큐브 디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큐브 디프는 우리가 360도를 바라볼 때 어떠한 큐브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섯 가지의 면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한 가지 면을 이미 생성을 해놓고 그 한 개를 입력으로 넣고 나머지 다섯 개의 면을 그것과 일치하는 형태로 생성해내게끔 하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튜닝 프리 접근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베이스라인인 멀티 디퓨전과 약간 유사한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 멀티 스케일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해상도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고해상도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하는데 그때 이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한 스텝 한 스텝 할 때마다 조금씩 윈도우를 옮겨가면서 점진적으로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이러한 접근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이런 방법들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ERP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처음 소개드린 큐브 디프 같은 경우에만 큐브 웹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스피얼 디프는 완전히 다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스페리컬한 공간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의 한계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학습하는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ERP 데이터셋은 굉장히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퀄리티 저하와 그리고 여전히 그 데이터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점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아티팩트들이 나타납니다. 블러라든지 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튜링 프리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은 없어도 되지만 여전히 ERP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극점에 갈수록 여러 가지 아티팩트들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진행하였고, 이 논문을 이해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멀티 디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논문을 읽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멀티 디퓨전의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 때 좀 크게 만든다. 예를 들면은 그냥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파노라마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작은 윈도우로 쪼갠 다음에 조금씩 이동하면서 디노이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겹치는 영역은 가중 평균, 그러니까 웨이트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점점 디노이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겹치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좀 더 큰 이미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멀티 디퓨전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학부 수업 시간 때 다들 배웠을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3차원의 좌표 라지 X와 그리고 2차원의 어떠한 이미지 좌표 스몰 X가 있을 때 그 앞에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 그리고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같은 이러한 행렬을 곱해서 우리가 어떤 이 프로젝션을 매트릭스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뒤에 간단하게 나올 텐데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한 번 더 상기하고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스피얼 디프에서 제안하는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멀티 디퓨전인데 그거를 스피리컬 레이턴트에서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레이턴트를 스피리컬한 공간에서 정의하는 스피리컬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정의한 그 레이턴트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합치게 될 때 기존의 그런 웨이트 에버리지 합이 아니라 디스토션 어웨어 웨이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레이턴트를 그냥 어떠한 2D 평면이 아니라 구형에다가 구형 자체를 레이턴트로 바라보고 윈도우를 이동해 가면서 디노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칠 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디스토션 어웨어 웨이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좀 일관성이 있으면서 좀 왜곡이 없는 그러한 생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스피리컬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2D에서 보통 레이턴트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핵심이 이 스피리컬한 공간에서 이 레이턴트를 다뤄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의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이 구 위에 있는 점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2라고 하는 건 이제 구의 표면을 의미하는 건데 이 S2에는 이 D라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D라는 점들은 XYZ 3차원 공간에 있겠죠. 근데 이 XYZ는 D는 1, 그러니까 거리가 1인 그러한 구의 표면에 있는 점들로 이 D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피리컬 레이턴트를 S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S는 그 점의 좌표와 그 점의 레이턴트 피처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턴트 피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쓰는 그 레이턴트 하나가 갖고 있는 값, 그러니까 64 by 64면은 그 한 픽셀이 갖고 있는 값이 되겠죠? 그 값을 이제 피처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D, 이 점의 좌표는 이 구의 표면 위에 있을 거고요. 피처는 그 실수. 근데 이제 채널 4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4채널짜리 실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개의 점을 해서 우리가 이 S라는 스피리컬 레이턴트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잘 봤던 퍼스펙티브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했나를 좀 다시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퍼스펙티브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이트와 위드가 전부 다 512 픽셀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좌표 U는 이 J와 K가 510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256부터 256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이트가 510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규화된 U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U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차원의 D라는 점이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인 이 T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D라는 점을 알 때 우리가 뷰 다이렉션과 그리고 포컬 랭스를 안다면 우리는 이거를 2D의 좌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 3차원의 그 점, 거기에다가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트랜슬레이션은 저희가 0점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0으로 고정이 되고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보는 뷰 디렉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K는 이제 인트린직 파라미터인데 우리가 정한 이제 포컬 렉스가 여기에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뷰 디렉션과 포컬 렉스를 안 상태라면 이 3차원에 있는 점을 2차원의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원의 점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동차 좌표계니까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U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픽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건데 안 들으신 분들은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암튼 우리가 3차원의 점의 위치를 알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리고 그 포컬 랭스가 얼마인지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 3차원의 점을 2차원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 스피리컬 레이턴트에서 해야 되냐? 아닙니다. ERP에도 이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왜 ERP에다 하면 안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ERP를 그 각각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왼쪽에 있는 A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 A 그림의 문제는 뭐냐면은 파란색과 같이 좀 고도가 낮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고도가 높아질 경우 하나의 윈도우,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에 들어오게 되는 점의 개수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각 점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덴시티가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정의하는 이 스페리컬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레티스, 그러니까 피보나치 격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든 좀 균등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RP가 아니라 레이턴트 자체를 스페리컬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른쪽과 같은 이 B의 형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디노이징을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베이스라인은 멀티 디퓨전입니다. 그 멀티 디퓨전을 어떻게 스피리컬 레이턴트에서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스피리컬 멀티 디퓨저를 구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디노이징을 하는 겁니다. 스피리컬 레이턴트를 이제 퓨어한 노이즈로부터 클린한 아웃풋까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은 디퓨전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 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Y는 텍스트 입력입니다. 텍스트 입력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 노이지한 레이턴트를 넣었을 때 그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노이즈가 제거된 한 스텝 반 그러한 이 I라는 레이턴트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일단 똑같이 스피리컬 레이턴트에도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저희가 정의를 해야 저희가 원하는 함수로 매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핑 펑션이라는 F를 정의를 할 겁니다. 이 매핑 펑션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프로젝션 하는 그 함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 f라는 펑션은 spherical latent를 넣었을 때 이미지 그러니까 2D 퍼스펙티브 시점에서의 그 레이턴트, 일반적인 레이턴트가 되겠죠? 그게 나오도록 이걸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z라는 이것도 텍스트 입력인데 텍스트 입력을 넣었을 때 그거를 y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 텍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람다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스페리컬 레이턴트 상에서의 멀티 디퓨전이라는 식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풀어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 파이 함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알던 멀티 디퓨전 그대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여기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기 이 y는 우리가 이미 위에서 이 람다를 구할 수 있다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i도 우리가 이 매핑 펑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s와 z를 우리가 아는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요. 그걸 디노이징을 합니다. 멀티 디퓨전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거를 매핑 펑션의 역함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는 이제 웨이트를 그냥 곱해주는 겁니다. 웨이트는 뒤에서 정의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다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매핑 펑션만 잘 정의를 하게 되면은 2차원과 3차원 간의 멀티 디퓨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될 건데 이 샘플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트랜슬레이션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3차원의 그 스피커 레이턴트를 뷰 디렉션과 포컬 랭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스피리컬 투 퍼스펙티브로 바꿀 수 있다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P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P는 퍼스펙티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 있던 그 레이턴트를 퍼스펙티브 레이턴트로 표현을 할 건데 그 퍼스펙티브 레이턴트는 마찬가지로 U라는 어떤 위치값과 F 피처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처는 우리가 스피리컬에 있든 퍼스펙티브에 있든 전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똑같은 값을 의미하고 여기서 원래는 D라는 점이었는데 그걸 U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까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U는 우리 아까 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공간으로 레이턴트를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그 바깥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크롭하겠다라는 뜻으로 FOV를 크롭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매핑을 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에 있는 점을 2D 퍼스펙티브로 매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왼쪽과 같은 형태로 각각의 레이턴트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레이턴트는 64와 64 하면은 굉장히 격자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레이턴트를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노이즈로 보게 되면 뭐 약간 이런 형태일 겁니다. 딱 봐도 우리가 원하는 잘 학습된 그러한 레이턴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대로 이제 디노이징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원치 않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두 가지의 그 포지셔널 임베딩의 유사도를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게 될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진행한 결과물이고 오른쪽은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러한 형태 어떠한 그러니까 유니폼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리드 형태가 아닌 레이턴트에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 저자들이 처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연구는 DIT 기반으로 진행이 됐는데 DIT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로페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로페는 로터리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되는 컨티뉴어스한 포지셔널 인베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러면 우리도 로페를 쓰게 되면은 따로 이 포지셔널 인베딩 방식만 로페를 사용한다면 우리도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인베딩을 해보니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해당하는 레이턴트 픽셀과 양옆 그리고 뭐 상하 이런 식으로 근접한 픽셀들 그러니까 같은 열에 있는 픽셀들은 포지셔널 인베딩의 유사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건 근접한 픽셀들이구나 옆에 있구나 위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포지셔널 인베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잘 못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지만 이 간격이 내 0.5옆, 0.5옆 약간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어떤 건 0.1만큼 가깝고 어떤 건 0.3만큼 가깝고 근데 이게 로터리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유니폼한 격자에 땡겨서 맞춰주자. 우리가 잘 학습된 그런 레이턴트의 형태로 이걸 당겨서 맞춰주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했던 이제 손쉬운 방법, 그냥 가까운 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이제 리얼리스트 샘플링입니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더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점들은 절대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지금 여기서는 초록색 점들이 되겠죠? 이러한 점들은 이미 이 그 그리드에서 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택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씩 선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정확히 거리가 똑같거나 뭐 유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둘 중에 뭘 골라야 할지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동적인 샘플링 방식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내믹 레이턴트 샘플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입력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입력이 되겠죠? 이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제 최종적으로 유니폼하게 배열된 그런 레이턴트 i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 i 대시라고 이걸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UI의 절대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정했죠. 그러니까 원점이 0,0입니다. 그러니까 0,0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바깥쪽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 순으로 일단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P는 실제의 이 점의 개수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거 유니폼한 격자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70개의 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에서 딱 이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70개의 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m을 70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m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이제 작은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8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i 그리고 그걸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채워놓겠죠? 그래서 8 곱하기 8, 64개짜리의 이런 i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문을 돌 건데 예를 들어 여기서의 i가 지금 저희는 하이트가 8이니까 1부터 4까지겠죠? 일단 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가 4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2i는 우리가 지금 4라고 했죠? 4면은 절반이죠? 절반의 2배. 그러니까 이 큰 사각형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i의 제곱 하면은 4에 2 곱해서 하면은 64가 나오겠죠? 64에서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이거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안쪽부터 사각형을 선택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에 4개 결정해서 배치합니다. 오케이, 다 했어? 그럼 이제 다음 해서 좀 더 바깥.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연못에서 물결이 치듯이 바깥까지 이렇게 동적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고요. 지금 이 알고리즘은 그 짝수일 때만 되어 있는데 실제 구현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짝수 홀수 다 되도록 아마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이턴트 샘플링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디스토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디스토션이 있느냐? 우리가 ERP는 극점에 갈수록 이 디스토션이 심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딱 봤을 때 이 가운데 점에 비해서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 늘어지는 형태가 보이게 되죠. 결국은 이 가운데 데이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펙티브 이미지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바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 왜곡이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유니폼한 형태를 우리가 땡기게 되면은 그 왜곡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디스토션 어웨어 웨이트 에버리징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운데서 멀어질수록 그 웨이트를 낮춘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낮춘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도 U의 절대값이죠. 거리입니다. 근데 그걸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거기다 이제 음수를 취했으니 우리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0에서 우리가 지수함수는 1이 되는데 0보다 작아질수록 지수함수는 점점 더 작아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익스포넨셜적으로 좀 작아지게끔 했고 여기서 말하는 타우는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 저자들은 기존의 멀티 디퓨전을 스피리컬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다시 한번 개념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개념이고 근데 전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백본 모델은 이미지에서는 사나라는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비디오 생성에는 LTX 비디오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스피리컬 레이턴트의 그 각 점은 260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의 구는 2600개의 레이턴트 피처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디노이징 할 때 89개의 뷰 디렉션을 사용을 했고 80도의 FOV와 80도 FOV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60%가 오버랩 되게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만들 때는 121프레임을 생성을 했고요. 하드웨어는 생각보다 낮은 GPU에서도 잘 돌아갔는데 A140기가 또는 3090에서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합니다. 추론 속도는 이미지의 약 30초, 비디오의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평가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하면은 테스트 셋은 20개의 어떠한 프롬프트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그 하나의 파노라마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14개의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디노이징 할 때는 89개를 사용했지만 평가에서는 14개의 시점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평가할 때는 90도 FOV 그리고 512 by 512의 해상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평가한 도구는 파노라마 평가와 이미지 평가 같은 경우에는 LLM 기반, 그러니까 GPT-4.5를 사용을 했고요. 텍스트 준수력과 그리고 비디오 퀄리티는 V벤치와 클립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을 봤을 때 실제 시점별로의 일치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이러한 오두막이나 이러한 디테일한 길 같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은 꽤나 높은 디테일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이미지였고요. 밑에 거는 이제 비디오인데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역시도 꽤나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행 연구들과 좀 비교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0도에서 40, 마이너스 45도로 가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여기서는 이제 구분이 쉽지는 않으나 극점을 가게 되면은 이 차이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래서 극점에서는 압도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관성 부분에서도 스피얼 디프가 다른 선행 연구보다 더 뒤처지진 않고 더 뛰어난 결과물을 보일 때가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습이고요. 이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스피얼 디프가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질적, 양적 평가 모두에서 스피얼 디프가 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유저 스터디도 넣어놨는데 지금 유저 스터디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GPT-4.5를 통해서 이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GPT-4.5를 사용해서 이걸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특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뒤에 이제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이미지를 주고요. 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평가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어, 저는 가장 놀랐던 게 디스토션 레벨을 GPT를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GPT가 보고 이게 일반적인 퍼스펙티브 이미지 같아? 아니면 좀 왜곡이 심해 보여?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서 진행을 했는데 저자들이 유저 스터디를 진행한 것과 GPT-4.5를 통해서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자들은 GPT-4의 이 LLM 기반의 평가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평가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 다음은 이제 에밸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니얼리스트 샘플링 단순하게 가까운 거를 샘플링 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경계도 명확하고요. 어, 이러한 그 일치되지 않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경계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이 겹치는 부분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같으나 이 실제적인 이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이 결과가 나오느냐? 각 시점에서 봤을 때 선택되지 않는 점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시점에서는 이 점이 선택 안 됐다가 이 시점에서는 이 점이 선택 안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같은 레이턴트를 보고 있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샘플링을 뺐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뭔가 이어질 것 같으나 실질적인 그런 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냥 블렌딩한 느낌이 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쪽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고 이쪽 데이터는 좀 바깥쪽이기 때문에 잘 안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식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한 세 가지의 방법의 그러한 효율성을 에밸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자들은 튜닝 프리 방식의 이런 파노라믹 이미지와 비디오 모두 생성 가능한 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특히나 디스토션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스피리컬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입했다는 그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핵심 컨트리뷰션은 스피리컬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다이내믹 레이턴트 샘플링, 디스토션 어웨어 웨이트 에버리징 같은 이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을 도입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한계로 리미테이션으로 좀 제한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글로벌 컨텍스트를 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각 시점이 이어지면서 순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퓨처 워크로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얼 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